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한 6회, 자, 6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1번에 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자, 특히 이제 뭐 1번이나 그리고 4번 같은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도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약간 바꿔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맞는지 보실까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자, 중개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했던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이다. 요게 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다가 맞을까요?입니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요걸 아니다. 시험 문제에 내본 적 있었습니다. 이다가 맞습니다. 자, 보수를 받건 안 받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건 받건 받지 않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자, 그 소리가 이제 확인 설명 같은 것도 보수를 안 받아도 잘못됐다,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번, 5. 요게 이제 아니다. 요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X. 자, 1번은 맞았네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 이제 위임이나 도급이나 고용이나 이제 요런 거 잘 안 냅니다. 먼저 도급은 자, 그 도급인이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지만, 자, 나중에 자, 의무를 이행했을 때 맡겼던 사람 건물 안 받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받고 깎아라 이런 소리가 법률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의무가 있지만 우리 중개는 자, 나중에 싫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개는 중개 의뢰인이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사실행위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받을 거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땅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땅 아니면 또 임차인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겁니다.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설명이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학생만 그리고 공장만 땅만 그래도 중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정해놓고 땅 누구누구 이런 몰라도 게임입니다.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변경할 거고요. 상가만 그리고 공장만 땅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도 중개업이다 아니라 중개업이다. 자, 이런 것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업이 맞다 그입니다. 중개업이 아닌 게 아니라 업이 맞아 그입니다. 그리고 자, 4번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1번하고 4번. 자, 누가 봐도 그 정도 또 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요 4번 볼까요? 얘는 정말 많이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했습니다. 그럼 중개가 1%, 컨설팅은 99%, 거의 대부분 컨설팅을 했습니다. 정보 제공. 그래서 이제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근데 컨설팅 하면서 살짝 중개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서 막 썼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해당한다. 요게 판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요 4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5번은 안 내봤지만요. 등기나 그리고 확정을 짠 날이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죠. 다 끝나서 하는 거니까 요걸 이행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요건 물권행위입니다. 이행 부분. 그러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실까요? 요것도 판례인데 등기나 그리고 확정을자 받는 것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 그러니까 받아준다고 했는데 깜빡했나 봅니다. 못 받아줬습니다.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할까요?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자, 그런 경우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관여를 했으니까 관여를 하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관여했으면 중개에 해당한다. 이걸 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문장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해당한다가 맞아 라고 해서 이제 답은 이미 4번이지만요. 나머지 질문도 꽤나 괜찮다. 바로 1번 같은 거 그리고 5번 같은 거 저런 거는 내볼만 합니다. 중개 조심해라. 괜히 관여했다가 나중에 신경 못 써주면 책임지라고 할 거요 라고 그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저번 주하고 약간 문장을 좀 바꿔서 자, 대신에 이제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이건
저번 주에 권리금 봤으니까 한번 꼭 묶어서, 그러니까 요거 꼭 모아봐야 됩니다. 한 4번분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거의 대부분 될 겁니다. 그리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많이만 볼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자, 먼저 두 번째, 중개대상 권리나 꼭 나오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박스에서 연결된 것은 뭘까요? 이제 몇 개냐 절대 안 냅니다. 작년도에 단 한 개도 몇 개냐 이렇게 안 냈습니다.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상하게 세갖고 답을 맞추니까 그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부동산까지는 인정할 겁니다. 농작물 중개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입니다. 얘는 임목도 아니죠. 땅도 아니죠. 건물도 아니죠.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민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개 대상은 이어 아니요? 아니요. 그입니다. 토지, 건물, 임목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안 들어가서 중개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계약서 써봐라. 보수 못 받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막 저런 거 보수 못 받는다고 아는 사람 같으면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보수를 안 준다고 할 겁니다. 저 세차장 구조물이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님보 보실까요? 상속이 아닙니다. 상속된 뭐라고요? 상속된 부동산. 요것도 잘못 생각하시면 상속 나왔네?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속까지만 나오면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상속이 됐대요. 그럼 이전 돼요 안 돼요? 돼요. 매매됩니다. 물론 이제 등기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야 이제 탈세 안 되고 문제 안 되고 또 등기 안 하면 넘길 수도 없습니다. 니은번 상속된 부동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틀렸다 그럽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아래 지문 보면서 이제 안 봐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잠깐 넘어가셔야 됩니다.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해당되는 거래요. 니은번. 그리고 이제 디귿번 잘 보시니까 이제 저번 주하고 문장을 다룰 겁니다. 환매권의 성립. 환매권의 성립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하면서 그 자리에서 환매권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장이 갑자기 예전에 기출문제에 환매권 성립에 알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끼어드는 거니까 그때는 또 중개가 그쪽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권 성립에 알선. 그러니까 환매를 모르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권 성립을 알선시키는 것은 그런 거는 중개가 되는데 그냥 환매권의 성립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알아서 우리 5년 후에 다시 사오자, 다시 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매권 성립하는 것은 매도 매수인 2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은 안 들어가요.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 틀렸겠다라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치권 보실까요? 유치권. 근데 유치권 이전시킨대요. 돈 잘 받아주는 저기 추심회사입니다. 추심회사한테 돈 좀 받아줘.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의 이전. 중개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니을번 그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미음번 보실까요? 정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대토. 토지를 대신한다는 대토권. A 땅 주고 B 땅 얻는 거게입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저기 도시개발법처럼 간보기로 엄청 적용할 겁니다. 100평 정도인데 50평도 안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도시적 되니까 땅값은 더 올랐어 라고 주무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냐고, 이게 뭐 지붕이 있는지 옆에 벽이 있는지, 우리 세차장 구조물에 세차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거 여기서는 뭐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냥 공작물에도 들어가기 애매할 겁니다. 비읍번 요거는 건물이 안 들어가요 라고 중개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기 뭐 5번 같은 거 이미 틀렸겠다 그럽니다. 답은 4번, 답은 4번. 요 정도는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물어봐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도 그냥 중개사물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중개사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위자는 좀 심하다는 거죠. 중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깎아라 그럴 겁니다. 저거 뭐 써먹지도 못할 겁니다. 지뢰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도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사겠대요. 그럼 뭐 받아라? 허가, 그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꼭 내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샀으면 좋겠다. 고소리입니다. 그것도 막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래 건물 맞죠. 그리고 중축 중 뭐 이런 건 이미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어가 그러면 X입니다. 건물 짓기만 하면 소유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등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보실까요? 저기 표제부가 맞을까요? 지금처럼 아니면 여기다 갑고 울고 그래야 될까요? 표시니까. 임목에 그죠 표제부가 맞습니다. 요거 덮어놓고 암기하면 이제 문장 달라지면 이제 또 한번 봤는데 안 봤는데 그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임목의 등기 번호는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어디서도 확인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표시를 할 거니까 표시는 어디요? 표제부. 여기다 갑구 그러면 안 됩니다. 갑구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갑구에는 토지 소유권자만 나옵니다. 나무는 안 나와. 나무 등기사항 지면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의 등기 번호는 보라고 힌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또 애매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려놔야 됩니다. 저기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요거 간단하게 써놓고 뭐다 다 결론만 게임입니다. 여기는 맞아요. 오류 맞습니다. 그리고 4번도 잘 보실까요? 공장재단은 수개 공장 여러 개 공장 막 A 공장 B 공장 묶어서 각각 다른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공장재단을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묶는 건 괜찮습니다. 묶는 거. 근데 떼면 안 되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러면 안 되는데 공장 여러 개도 묶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공동명이 되는 것처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4번도 미리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시가 이제 여기에 임했을 건데 토지나 그리고 건물이 재단에 속하였다. 요 속했다는 게 권리. 그 속했다는 권리는 그 취지는 표제부를 권리가 표제부로 가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덮어놓으면 3번하고도 헷갈려 죽겠네 그럴 겁니다.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요 문장 여기서 많이 봤는데 계속 봐도 정리 안 되면 계속 헷갈립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먼저 표제부가 아니라 갑고 그리고 얼고 속했다. 그 소리니까 소유권자 A한테 속겠다. 운행한테 속겠다. 자, 속겠다는 것은 표제부가 아닙니다. 갑고 울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3번은 바로 5번. 자, 이것도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 물어봤으니까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입니다. 아주 골탕 먹어라 그러면 상당히 앞쪽이 어렵게 쫙 깔아 놓습니다. 아주 시험 포기하게 하려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예정 공고, 그 다음에 확정 공고, 의뢰를 잘 안 내봤고요. 뭐 원칙적인 시험의 시험권자가 누구게,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쉽게도 나왔습니다. 자격증 얼마 만에 주게, 뭐 이런 것들 좀 쉽게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뽑을까요? 시험의 예정 공고는 맞죠? 매년 2월, 아마 내년도에 또 시험 본다 그러면 12월만 되면은 매년 2월 28일 전까지니까 공고를 미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고하지만 그리고 확정 공고는 정말 확정 공고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언제 90일 전에 공고한다. 접수인원도 이미 발표해놨고 입니다. 또 늘었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90일 전 맞습니다. 이것도 60일이었다가 90일로 바꿨다 중간에. 자, 1번 정확하게 맞았다. 꼭 저런 숫자를 바꾸니까요. 시험장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했나 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이거 번지수 잘못 가시면 계속 헷갈립니다. 접수기간 내에 접수기간 4개입니다. 그럼 이미 열흘 지나버렸을 건데 접수기간 열흘 줬을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를 하면 뭐하러 했을 가게입니다. 접수하자마자 취소인 가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40% 날아가나 게입니다. 취소한 경우는 100분의 60을 아닐 건데 두 번째 뭐 다음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100분의 60이었습니다. 우리 선 그어서 맨날 봐봤습니다. 그게 생각나야 됩니다. 2번 틀렸 쪽입니다. 접수기간 내는 뭐라 하고요? 아깝게 그죠? 전부 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60은 접수 마감일 다음날 거기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또 헷갈린다 그러면 교재 가서 눈도장 한번 찍어 봐야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꺼번에 모두 정보를 보니까 그냥 책 그냥 쭉 넘기면서 자세히 보지 말고요. 한번 기억이 나는지 기름오고 보이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00분의 60 아니역입니다. 다음 그래야 100분의 60.
그 다음 이제 60을 또 경과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입니다. 아직도 기간은 남았어 입니다. 10월 한 17일 전까지 취소해 주면 될 거입니다. 열흘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50 아주 사이좋게 공단하고 우리하고 반띵 해갖고 반반 나눠 갔습니다. 근데 이번 X 접수기간 내니까 전부 안 깎여. 아주 그냥 급할 것 같으면 접수했다가 바로 취소하면은 한 푼도 안 깎이고 모두 28,000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원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바로 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다가 둘 수 있다. 우리 뭐 세종시 옆에 근처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하다가 어디가 있어도 저기 청사에 있을 거입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리고 저 숫자를 꼭 주의하실까요? 저기 협회 가면 19명.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세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꼭 포함한다고 해야 됩니다. 제외. 그러지 말고요. 저것을 꼭 저런 장난까지도 합니다. 포함만. 그리고 7명 이상. 그리고 몇 명? 11명. 그러니까 가장 적으면 7명이고요. 포함이니까 제외 그러지 말고입니다. 위원장도 다 포함을 해서 차관일 건데, 그리고 11명. 많으면 11명. 9명 아니고 11명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맞아.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한 27회 때인가 시험 문제 나왔었던, 그리고 뭐 하나만 따라라.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정말 맞죠. 자격취득 첫 번째 아마 자격취득이었을 겁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를 내니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보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변경 등은 게임입니다. 뭐 중개부의 육성이나 보증설정처럼 손해배상 책임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른 것들은 시도지사가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내볼 것 같아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가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냥 위원장 알아서 해.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도 뭐 법이 아니면 국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위원장 이런 문장 안 봐놓으면 어렵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이 정한다. 맞아. 2번만 틀렸구만. 2번. 이런 것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도 한번 간단히 봐도 되고요. 개설 등록인데,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자, 1번 정말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죠. 왜냐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작년도 안 냈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점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신고도 전자문서가 된다. 그건 작년도에 바로 나왔고요. 보증 설정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실무교육도 여기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꼭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된다. 확인되면, 확인 안 되면 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저렇게 무조건 안 낸다 그러면 X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이건 맞습니다. 4번은 제출하지 않지만 그건 정말 정확하게 맞았고요. 어디 가도 지금은 안 됩니다. 자격증 교부를 확인할 거예요. 자격증 위조해서 내니까. 근데 않지만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 볼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 반드시 제출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그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전자적으로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때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원칙은 내는 서류인데 확인됐을 때는 안 낸다. 근데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X. 작년도 문장 달라졌더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 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한번 잘 한번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이지만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수수료 있고요. 한 2만 원 돈 들어가야 됩니다. 처리기간 얼마?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처리기간 7일 맞습니다. 지금 사진이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작년도에 바로 나왔는데 여건요 사진 이제 3.5, 4.5가 됐습니다. 3, 4cm 안 돼. 시험용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험 접수는 좀 봐준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된다고 보고요. 정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건 정말 안 냅니다. 자격증.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는 안 내. 라고 기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자본금 5천. 협동조합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올해도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로에다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 문제 나올 건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4번도 마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이용해서 등록 신청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지목은 사무소 이용하면 악용합니다. A가 사무소 문 닫으니까 B한테 네가 우리 집 와서 영업해. 그럼 손님 거기다가 다 보내고 나중에는 반띵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돼 라고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5번 여기는 안 돼.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결격사유도 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저번 주도 봤었고 요것도 이제 12개. 나중에 한번 끝에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누구래요? 여기입니다. 이놈은 사면,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꼭 주의하세요. 여기입니다. 뭐 8.15 때 뭐 특별 사면인지 뭔지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계입니다. 한번 먼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보실까요? 1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여기 이제 또 특별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 받은 후 저번 주 일반 사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놈 특별 사면, 일반 사면, 특별한 거 좋은 거 없어. 특별 사면 받은 후 대통령 혼자 임썼으니까입니다. 받은 후 1년이 경과됐대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요건 들어가요. 여기다 일반 사면 그랬으면 결격사유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꼭 한꺼번에 한 4회분은 꼭 묶어서 정리해야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문장 살짝씩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해당해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1번 등록신청 안 돼. 너 교도소 금방 나왔잖아. 또 들어갈 거잖아. 그게 네 집이잖아. 막 이래갖고 안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안 되고요. 2년 더 남았다. 저거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등록신청 해두고입니다. 공소시효하고 다릅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시효, 형의 시효계입니다. 갑판때 형의 선고가 있었다.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 그랬을 때도 몇 년은 남았을까요?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몇 년 가야 됩니까? 3년 가야 됩니다. 근데 공소시효는 즉시, 일반 사면 즉시, 공소시효 즉시, 그거 자료에 꼭 있을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제 10월에 특강할 때는 한꺼번에 모두 묶어다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저거 자주 나와. 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1년 더 남았는 얘기입니다. 3년은 가야 되니까 라고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바로 일반 사면 공소시효 조심하세요. 그놈들은 즉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됐으면 좋은데 경과되지 않았대요. 이거 좀 너무 간단하죠. 여기는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정지 먹었잖아. 그리고 폐업을 해도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때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4번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정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낼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정말 재탕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업무정지 발생 후 정말 아주 교만합니다. 발생 당시만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장 보실까요? 업무정지 발생 후래요. 그러니까 발생 당시는 없었고 발생은 2월인데 발생 후 한 3월에 왔대요. 그리고 처분은 지금 한 9월에 얻어맞았대요. 처분 당시의 그러면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냐고 합니다. 업무정지 발생 후고 처분 당시고 후에 그리고 처분 당시의 임원 그리고 사원으로서 선임된 자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말 이런 것도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떠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생 후 처분 당시는 여기는 결격사유에 안 들어가요. 그 냈던 분이 또 들어가니까 요거 한번 다시 내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문제는 이제 자존심 상해서 안 내겠지만 낸 분이 거의 똑같이 거의 대부분 몇 년째 계속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4번 요놈은 결격사유에 안 들어가. 발생 당시를 교묘히 피해갔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는 없었고 발생 후 그리고 처분이 내려질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면은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라고 그분은 모를 겁니다. 그럼 옆에 가서 근무하면 돼. 다시 등록신청하면 돼.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4번 연원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습니다. 막 2번 말고 다른 법 그러면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는 좀 달랐었고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벌금 몇 년 가더라? 3년. 그런데 1년이 경과됐대요. 몇 년 더 남았다? 2년 더 남았다.
자, 결격 사유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4번. 이런 문제 아주 제일 어려울 겁니다. 6번째, 요 정도가 이제 좀 어려울 때 아주 그냥 틀려주세요. 이러면 요 정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7번. 저번주에 조금 잘못 보긴 했었는데 한번 겸업은, 자, 겸업은 한 문제가 또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겸업 6개. 자, 여기도 이제 문장은,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겸업인데, 문장에서만 나오니까요. 겸업 6개. 내용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문장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겸업. 그리고 겸업은 이제 법인. 자, 법인이 해야 될 중격하고 이제 바로 자, 겸업. 7개 할 수 있는데 법인 외에 개인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꼭 저렇게 부칙은, 자, 부칙은 뭐는 못한다. 자, 모든 개업공사가 겸업 6개를 모두 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틀렸느니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는 못해요? 저 경매대상 권리분석이나 뭐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부칙은 경매를 몰라 하게 됩니다. 자격증 없어서 경매대상 권리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못하고 나머지는 가능해. 그러니까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원칙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6개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자격증 없다는 부칙이 매수 신청 대리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용도가 이제 상업용. 여기 용도를 잘 봐야 됩니다. 농업용, 공업용, 꼭 이런 소리로 엉뚱한 소리니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이제 그리고 주택입니다. 근데 주택은 다 됩니다. 주택의, 그리고 임대관리. 우리 정말 나중에 중개하시면서 임대관리 같은 거 해보시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세를 넣고 세를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 건물 하나 잡아다가 임대 관리하게 되면은 그 건물 모이면은 아예 그냥 중개보수가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대 관리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리를 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부동산에 관리를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대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트를 대신 관리한다, 그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승강기를 알아, 그리고 건물 구조를 알아. 근데 주택관리사는 그런 거 다 배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대평가 간다는 주택관리사입니다. 여기는 대행만 가능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상업용에서 용도가 공업용 이러면 X고요. 용도 맨날 바꿔.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요건 된다 안 된다. 그죠? 해보려고 해도 이런 건 뭐 되겠냐입니다. 공업용 공장을 맡길까요? 뭐 비닐하우스를 맡길까요? 건축물은 안 되고, 그리고 주택은 모두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임대업 그러면 X입니다. 임대를 업을 한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는 거 임대 사업자, 이거는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세 글자만 적으면 다 이상해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업으로 한다. 네가 무슨 주택관리사냐라고 관리를 업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X. 그리고 이제 토지에 주할 게 토지의 관리 대행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의 관리 대행. 토지는 무슨 관리를 하겠냐고. 토지 외에 있는 건물, 그 건물도 상가 주택이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상가고 주택 외에는 관리 대행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여기 문장에서 다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관리 대행, 이렇게 대행 들어가면 업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한 번 하고 또 뭐합니까? 아니요, 그건 밥 먹듯이 대행은 해도 돼. 업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여기도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 왜 그렇게 이용하냐고. 이용을 좀 바꿔보지. 아주 속 터지다고 할 겁니다.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땅을 왜 놀리냐? 개발을 좀 해야지, 그입니다. 뭔가 지어야지,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 자, 거래 관한인데 뒤에를 잘 봐야 됩니다. 거래 관한 상담. 자,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상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요 개발업을 또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말이 된다 안 된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무슨 개발을 업으로 합니까? 개발 상담. 그래서 개발업이 아닙니다. 또 상담이라니까 투자 상담, 뭐 증권 발행, 별놈 소리 다 해봤습니다. 투자 상담, 투자 배운다고 아니다.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물건 나왔으니까 사람 나오고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대상 아주 엉뚱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처음 개업했는데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첫 번째 막 계약 썼을 때는 불면의 밤을 지새울 겁니다. 바로 개업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중개업의 경영 요 사람이 경영할 거니까 경영 그리고 기법이나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입니다.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하는지 그런 노하우입니다. 저기 골목식당 비슷한 바로 정보의 제공 이런 게 바로 법인은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요. 상가를 모르는데 상가를 좀 아는 사람이 가서 파견돼서 가서 영업정보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 많이 써 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개업공사인데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우리 같은 사람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아니면 또 창업 준비 중에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안 되겠죠. 임원이나 사원도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겠죠. 임원 그리고 사원도 좀 헷갈립니다. 임원 사원 교육이나 잘 받아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이런 사람 대상으로는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개업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첫 번째 문제 문제하고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여기도 상업용 건축물 이제 위에다가 써놨으니까 여기는 안 쓸게요. 농업용, 공업용 그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주택의 지금은 이제 견본주택이라고 할 겁니다. 주택의 분양 저기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견본주택 바로 분양을 대신하는 거. 우리 주변에도 건물 엄청 짓습니다. 저거 내가 분양해야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손님 오면 네 거 분양해 줄게 라고 분양 대행 우리 보수가 따로 없으니까 막 2억이면 500을 받아도 괜찮고 1000만 원 받아도 괜찮고 알아서 받고 싶으면 받아. 그래서 분양대행 이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임대관리,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꼭 겸업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수가 없어. 그리고 컨설팅도 정말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컨설팅 보수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략할 수 있는 24, 35 이러면 35% 받을 거 조금만 빼주면 24%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처음엔 잘 모를 건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 이것도 알게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양업. 자, 분양업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분양업 건물 막 지어다가 건설회사 합니다.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디 삼성 레미안 이런 쪽이 분양업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양대행도 말이 된다 안 된다. 여기도 그런 데입니다. 분양대행 배회한대요? 안 돼. 아주 톱 들고 쓸거네. 택지 개발 사업입니까? 토지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땅은 안 돼. 땅 말고 건물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어차피 이사 올 거니까요.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의뢰를 하게 되면 이사, 그리고 도배. 그랬다 괜히 또 도배업에 운영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업체, 도배업체 뭐라고요? 소개, 전화번호입니다. 소개입니다. 소개, 제가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까요? 입니다. 자꾸 이사업체에 와가지고, 자, 이사 가면 꼭 우리 업체 좀 소개해달라고 중개사한테 막 명함 주고, 용역이라도 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소개.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서비스의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선 대신에 뭐라고요? 제공.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제공 아니고요. 그리고 용역업. 정말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서비스로 업으로 한다. 이삿짐 센터 해라 그럴 겁니다. 용역업도 안 되고, 그리고 이사업체 뭐라고요? 운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사업체, 이사업체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저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 경매나 그리고 공매 대상. 경매가 정말 위험합니다.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추대가 알선. 우리가 아마 대전이 법원이 가까울 겁니다. 추대가 알선. 거기 아주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정말 시험 끝나면 한번 꼭 열심히 맞춰서 법원에 한번 나가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정도 보시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하늘에 쫙 들어옵니다.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추대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그리고 입찰 신청. 여기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권리분석 5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
요 매수 신청 대리를 해서 이제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낙찰 받았다.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의 1.5. 요걸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 1%면 200만 원입니다. 우리 중개보수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양타를 쳐도 그렇게 치기도 어려운데 1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자, 여기는 1%면 바로 200이 바로 나옵니다. 최저 매각 가격 2억 그러면 거기는 300이 바로 나옵니다. 매수 신청에 대리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못하는 사람, 매수 신청에 대해 아까 보셨던 건 누구 못한다고요? 부칙은 할 수 있다 없다. 그죠? 경매 그러면 경계 일으킵니다.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격증 없으니까 부칙이 부족한데 개업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이나 징역입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아주 교도소 학과니까 할 수가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등록을 했을 때. 자, 대신에 이제 요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 안 내봤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자, 여기는 등록은 말 그대로 매수 신청의 대리입니다. 요 매수 신청 대리 낙찰 받아주는 거. 요거는 등록 안 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권리분석하고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법원 갑시다. 내가 안 내줄 테니까 입찰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돈 내는 방법 좀 기다려보고 돈 찾아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험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보시가 꼭 박스 같은 저런 형태가 꼭 시험 문제 나오고요. 아니 그냥 문장으로 작년도에 겸업 아닌 거 찾아보세요. 어디서 나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뭐 토지에 분양된 관리된 거기에 나왔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겸업에 해당하는 곳으로만 연결된 것은 뭐래요?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용도가 이상하네요. 박스 기업번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요. 나 먼저 관리업도 이상하고요. 농업용 건축물을 자, 대상을 할 수 있다 없다. 농업용 안 된다. 공업용 농업용 안 돼. 자, 문장 꼭 정해졌으니까 첫 번째 건축물 앞에 농업용 때문에 이상하고 그리고 관리를 업을 한다. 관리업이다 아니다. 관리 대행 그래야 됩니다. 지금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라 두 군데가 틀렸어 라고 기업번 절대 안 들어갑니다. 1번은 벌써 틀렸겠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님번 볼까요? 주택은 들어갑니다. 임대 관리. 근데 임대 관리까지 들어가면 5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밥 먹듯이 해도 관리니까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갑니다. 니은번 2번처럼 니은번 들어가고. 근데 자, 세 번째 디귿번 보실까요? 뭐 앞에 경영할 사람 누구게 거기 앞에 누구 없다고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아마 디귿번 보면 정말 짜증 났을 겁니다. 답은 3번 줄 알았네 했더니 또 답이 아니네. 왜 자꾸 내가 고르면 답이 아니래? 이럴 겁니다. 자, 처음에 꼭 그럴 거고요.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개업에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중개업에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경영할 사람 앞에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나 붙들고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해도 되냐고. 누구라고요? 개업. 정말 치사하게 개업이 빠졌대요. 개업 공유주사를 대상으로 한 출전들이 얼마나 신나겠냐고입니다. 답은 분명히 3번일 거예요. 뭐 3번은 뭔 3번이요? 답 아니어게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볼까요? 또 용도가 이상하네. 저기 분양업도 또 이상하네. 세 글자. 공업용. 벌써 용도가 이상하고요.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입니다. 앞에 공업용도 틀렸고 분양업도 틀렸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보실까 어떻게 잘 나가다가 영역업이래요. 서비스를 업을 한다. 이삿짐 나르겠네. 도배하겠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요 2번 하나밖에 없다. 하여튼 좀 짜증나더라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직 한참 이제 한 2번, 3번 계속 더 남았으니까 하여튼 요 정도는 다 바로 2번. 요 놈만 바로 정답.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이제 오늘 한번 분사무소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저번 주도 한번 나왔을 건데 분사무소도 요거 뭐 무조건 하나가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 그러니까 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분사무소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부터 설립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분사무소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 신고는 이건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인가 분사무소다 무슨 등록증을 첨부한다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자,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 안 돼요. 여기다 이제 분사무소 그러면 분사무소 맞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안 한다? 아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안 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 1순위가 꼭 여기라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요. 그리고 또 두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두고자가 이제 두고자 하는지요. 요런 소리가 이제 주된 사무소 같은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또 그게 분사무소예요. 뭐라고요? 그죠?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완전 따로 법입니다.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두는데 주된 사무소가 옆에 대전이래요. 대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구청 그럼 중구청에 가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이 뭐 한다고요? 또 등록은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신고한대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출제 1순위. 두 번째 서류 보증 관련 서류가 있게 없게 이제 출제 2순위가 또 거기래요. 자, 보통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다 소속 그러면 안 되고요. 대표자 여기 이제 책임자입니다. 또 여기다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자. 저기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있고 여기는 책임자가 있고. 그러니까 서식에서도 누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니 할 때도 꼭 책임자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자는 교육받아라. 책임자 무슨 작년도 시험 문제가 책임자가 바로 직무교육 받았을 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커피 탑니까? 아니오게입니다. 또 연수교육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교육? 실무 맨날 교육 물어봅니다. 실무 교육 그리고 수료. 자, 수료 확인증. 자, 수료 확인증. 여기는 무슨 아무 소리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제 뭐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안 내도 되겠다. 이런 소리가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증 4번. 개시는 안 해도 4번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보증.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안 했습니다.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 나중에 사고치고 배 만들이 되니까 보증 설정 했니? 보험 가입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때는 필요 없었는데 언제는 필요하다고요? 분사무소 신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1억 원짜리 주된 사무소 2억입니다. 1억 원 이상 바로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신고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렇게 분사무소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 안 낸다. 그러면 X라고 합니다. 안 내? 신고 못하게 합니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 한꺼번에 완전 처리합니다. 따로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무소 얻었니? 분사무소 확보 서류 여기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얻었니? 확보 바로 서류 여기도 가져가야 되고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저번 주에 배우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돼. 그런데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다. 가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도 안 된다. 그리고 기재가 지연되면은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똑같다고 합니다. 하여튼 근린생활시설 얻어 꼭 지금 2종이 아니라 1종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서류가 이렇게 딱 몇 개 여기도 자격증은 필요 없다 해서 여기 몇 개? 3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거 외에는 거의 이제 뭐 그냥 절차만 요즘 이제 절차도 조금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 주사무소 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신고를 받았잖아요.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신고를 받아 놓으니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쪽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완전 따르고 바쁘니까.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뭐 한다고요? 송부가 아니라 뭐 통보 여기는 지체 없이 여기다 또 7일 쓰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통보합니다. 어디다가요? 분사무소 나가봐라.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면 대전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세종시에 나가봐라. 그러니까 신고를 엉뚱한 쪽에서 받았으니까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바로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고요. 그럼 여기 왜 그런데요? 사무소 심사. 저것들이 근생 얻었는지 심사 한번 해봐봐. 라고 심사. 자, 심사를 해보니까 근생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처분은 요 신고를 받은 이런 거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바로 처분 니네 문 닫어 라고 처분은 분사무소가 또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요 절차에서 이제 그러면 또 처리 기간은 이건 거의 안 물어봤고요. 처리하는 기간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7일.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등록 신청도 7일. 그리고 분사무소 바로 이제 여기도 바로 이제 여기는 얼마? 7일 정도 걸린다. 라고 7일 정도 정말 걸립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책임자입니다. 자, 서류.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당연히 안 낸다는 겁니다. 뭐 처음에 등록 신청도 안 냈지만 여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됐건 원본이 됐건 자격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꾸 위조하니까 내지 말어. 그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바로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A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낼 필요 없다. 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자, 내용 많지도 않는데 한 문제는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에서 이제 옳은 거. 자, 저번 주하고 꼭 묶어놓고 옳은 거. 자, 그리고 요거 계속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거예요. 4번 정도 보면 이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뭐 볼까요? 정말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죠? 답 여기 있네. 답 정말 편하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반드시, 대표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 2번 제일 쉬운 문제 나왔네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거기 한번 가봐봐. 신고가 되는지.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디 그죠? 주대 출제 제일 1순위가 2번입니다. 2번. 분사무소에다가는 신고 못해. 그게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데 주된 사무소. 모두 다 주된 사무소에서 시군구 한 240개도 넘어가는데 모두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2번 여놈은 X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근데 책임자의 교육이 아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거 위조해 올 건데 자격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서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4번 볼까요? 정말 또 중요한 질문 나왔네. 출제 2순위.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대요. 제출한다 안 한다고? 한다. 자, 안 하면 신고를 못해. 주된 사무소하고 달라. 주된 사무소보다 여기는 빨라게입니다. 한꺼번에 가지고 오니라. 그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자, 여기 송부, 저거 좀 짜증나실 건데,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싸다가 보내버린대요. 바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소중하다고 절대 안 보냅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 관련 서류를 뭐 한다? 송부가 아니라 통보. 나가봐라 통보. 야, 이건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송부는 뭔 송부역입니다. 송부 안 합니다. 통보해서 나가봐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9번도. 자, 9번도 이제 한번 이제 여기도 책임도 저번 주에 봤는데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자, 여기 고용인의 책임도 반드시 정말 요것도 요거 바로 책임도 조목조목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하세요. 첫 번째 고용신고. 고용했다고 신고입니다. 또 여기다가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넣습니다. 고용신고. 그리고 옛날에 요거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 해고 아니죠. 종료 나갔다. 요건 종료신고인데 들어왔을 때 신고, 나갔을 때 신고. 요거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먼저 종료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업무 개시죠. 업무 개시죠. 물론 등록 신청 때도 할 수는 있고,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증 설정에서 개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자꾸 개시 후 즉시 이러는데 개시 전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후 즉시 그것도 안 되고요. 후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후라고 해도 즉시는 말이 안 되고 전 먼저입니다. 요즘 또 애매하게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후 즉시는 또 맞나? 아닙니다. 전에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갔다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언제라고요? 종료일부터 얼마? 여기다 또 7일, 그 다음에 15일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맨날 숫자 바꾸고 이것도 30일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네요. 얼마라고요? 열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집 나간 며느리가 이제 미안하다고 아마 집에 들어올 겁니다. 그냥 여기는 열흘입니다. 열흘 이내에 정말 딱 일주일 만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일주일 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또 들어가고 10내 이럴 거니까 신고 7일 만에 하게 되면 했다가 또 여기도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다가 고용신고 또 하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뭐 15일 3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요거 안 했을 때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자, 그나마 이제 별표가 1개월. 자, 그건 거의 안 내봤는데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종료신고 해야 한다. 고용신고 해야 한다. 근데 해석으로만 가니까 별표.
근데 저 계약금 등의 반환치 무효보장은 별표 1개월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해요. 게임입니다. 그렇게 않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놀면 돼.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책임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다가 모든 행위 그랬습니다. 업무상 행위일까요? 모든 행위일까요? 모든 행위 아니오게입니다. 그리고 추정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추정 뒤지고 엎어지는 게 추정입니다. 아니오게입니다. 뭐라고요? 업무상, 이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업무상 행위만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만 거입니다. 어디 나가서 누구 신나게 즐겨 폈다 그러면 그거 집발자입니다. 그리고 추정이 아니라 본다. 여기는 본다지 꼼짝을 못합니다. 간주지 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민사 손해 입혀놨네 민사책임. 그리고 징역 벌금을 얻어맞았네입니다. 형사책임. 여러분 형사책임에서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대위 우리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위 여기 이제 행정책임인데 바로 우리만 얻어맞는다. 바로 행정 좀 법상 세 개입니다. 행정책임 책임의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먼저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민사가 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존이 바로 손해를 입혀놨을 때 무슨 책임이라고요? 연대해서 책임을 그러면 종업원은 책임 없다. 우리 개업이 책임이 없다. 그러면 X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뭐만 청구한다고요? 구상권만 바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심한 게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의외로 여기는 어렵게는 안 냅니다. 금방 보면 답이 나와.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둘을 나란히 벌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동일한 벌금형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동조에 규정돼 여기다 동일한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동조에 규정된 뭐를 우리 개업이 벌금형을 이렇게 벌금형을 가한다는 겁니다. 벌금형 부과. 자 그러면 둘을 나란히 벌하는 둘을 종업원도 벌하고 우리 개업도 벌하고.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요? 요걸 양벌이라고 합니다. 양벌. 둘을 나란히 똑같이 벌하는 거 아닌데 약간 다릅니다. 양벌 규정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종업원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우리 결과사유 봤네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종업원 때문이니까. 종업원 때문이 아니면 봤습니다. 근데 등록 취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돈 내는 것도 아까 죽었는데 종업원 때문에 얻어맞긴 했는데 여기다가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하여튼 우리 보고 절대로 죽으라 소리 안 한대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디귿번에 만약에 벌금 부과가 상당한 주의를 했습니다. 상당한 구상권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상당한 주의와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입증했을 때 뭐가 없다고요? 벌금. 괜히 또 이 문장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 손해배상이 없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 나중에 등록 취소가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벌금이 없다. 벌금만 없다. 벌금이 없다. 라고 이제 여기만 예부가 있는 거지. 다른 쪽은 상당한 주의를 해도 책임이 있다. 상당한 주의를 해도 등록 취소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행정상 책임 이제 먼저 우리 고용인 쪽에서 바로 금지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입니다. 여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고 옆집에 가서 이중소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한테 업무정지 등록 취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은 때릴 수가 없고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그럼 누구요? 우리 개업만 검증했다고 등록 취소, 그건 공무원 등록 취소 있잖아요.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도, 그다음에 여기 2박 3일 길면 업무정지라도,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업무정지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개업만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 대신해서 얻어맞는 대위 책임. 문장이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연대, 그리고 양벌, 그리고 대위. 완전 문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문장만 딱 가지면 어느 정도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중소속은 소등에 딱 걸렸죠. 이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를 이기적만 황당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돈 물어주고요. 계약서 몇 건 쓰면은 몇백 몇천도 나중에 문제 없을 건데 문 닫아. 3년 동안 문 닫아. 자,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벌금 때문에 문 안 닫는다. 자, 이러니까 언제 또 문 안 닫는다고 하니 왜 또 문 닫는데? 이러면 닫습니다. 이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금쟁이를 하거나, 그리고 이건 벌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중소속을 했을 때는 등록주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만. 그럽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문제 보실까요? 9번. 요 9번만 잘 풀어보시면 이제, 자, 앞에는 좀 쉬웠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9번. 자, 설명조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고용인이 중개인에게 민사입니다. 민사상에 손해를 입히면, 저번 주도 이상했어요. 바로 손해를 입히면, 개업 공유사는 양벌, 지금 손해인데 민사상인데 민사가 양벌인가? 둘은 물론 벌하는 것 같긴 한데 양벌이라고 안 할 건데,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갑자기 밥상을 바꿨죠. 민사상 손해 뭐라고? 양벌이 아니라 연대 그래야 됩니다. 밥상을 이렇게 살짝 바꿔봤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밥상을 잘 바꿉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자기 또 이상하네, 손해배상 책임이 또 없대요. 상당한 주의, 뭐만 없다고요? 벌금. 자, 이 정도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가 없대? 여기다가 손해배상 행정상 책임이 없다고요? 있어요. 벌금만 없다는 겁니다. 벌금 내는 것만 없게 해줄게. 그 벌금만 예외가 있지 다른 건 예외가 없어. 입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저게 이제 15회 때 나왔던 문제, 1%밖에 못 붙었다는 개업공사는 고용이가 동일한 벌금형을 받는다. 동일합니까? 동일하진 않아요. 벌금은 달라요. 금액은 우연하게 같을지 몰라도 벌금은 달라. 입니다. 3번은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3천이면 3천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3번도 또 틀렸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고용인 행위로 개업 공인주사가 공인주사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등록주소 되지는 않는다. 그죠? 맞죠? 몇 번당 4번이 바로 정답. 요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5번 보실까요? 고용인이 이중소속 그리고 금쟁이를 해도, 근데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주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고요? 행정처분 받아요. 저거 금쟁이. 이중소속은 행정처분 받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거의 없을 건데,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하거나 사무소를 안 지키니까 그럴 겁니다. 막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네, 막 지집을 팔았네,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꼭 저것이 오두 시만 되면 없어지네, 정말 옆집 가서 근무하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아예 안 봐줍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건 안 했건 무조건 등록주소, 제가 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주의를 했는데 옆집 가서 근무했거니 이럴 겁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X, 행정처분 받는다. 그래야 맞습니다. 몇 번이 답이요? 4번. 그리고 자, 10번째 이제 이전까지만 볼까요? 자, 이전 이제 오늘은 좀 편하니까 다음번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래요? 저렇게 사무소 심사 안 하나요? 근생 맞는지 의심은 많아갖고 저 소식 저 꼭대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며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전 신고는 즉시 처리된다. 아니요.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게 즉시 처리된다. 인장 등록이나 여기 즉시 처리 안 됩니다. 7일 걸려요. 사무소 설치도 이전도 그리고 분사무소도 7일 정도 걸립니다. 의심은 들을 게 많아. 자, 첫 번째 1번 X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 저번 주는 맞았는데 등록증은 이전 전에다가 신고하니 그입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이전 전은 아닌데요. 어디라고? 이전 후가 맞습니다. 후. 요것도 정말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3번 볼까요? 간판. 저거 간판 일주일 만에 이미 그죠? 지체 없습니다. 요거 아마 꼭 이렇게 내보려고 할 겁니다. 여기는 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또 여기다 열흘금 더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기간이다.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요. 지체 없이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불러다가 이미 뜯어버리고 비용 엄청나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X.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도 수수료가 없다. 아니면 동일한 등록관청 아니라고 해도 재교부 받으면 수수료 있다. 요거 꼭 주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수수료도 자주 물어봅니다. 낼 만한 게 없나 봐. 변경상 기재만 수수료가 없다. 라고 해야지. 재교부는 아니건 바뀌건 다 수수료가 나와요. 아마 4번 정도에서 꼭 잘 오셨다가 콕 하시면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건축물 제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을 하면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가 좀 늦어지거나 그러면 사유서만 적어놓으면 된다. 5번이 바로 정답.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11번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휴업 신고인데 설명조에서 틀린 건 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번 주 이상이었었죠. 초과 안 되고요. 아프면 봐줄게. 그런 소리 합니다. 자, 2번, 3번 편하게 봐도 되는데 5번. 저건 이제 별표 얼마게 꼭 지금 맞는 문장으로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또 틀리게도 해볼 거예요. 휴업, 그리고 폐업, 변경.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시행령 별표가 있는데 별도의 표 거기는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휴업이 제일 싼 거 아닌가? 휴업이 과태료가 30이래요. 얼마? 20. 이거 꼭 내볼 만합니다. 20. 지금 안 틀리고만 계속 나왔습니다. 30x 이전 그리고 개시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 그 4개가 바로 30입니다. 요거는 아니요. 휴업은 20. 휴업이 제일 싸. 그러니까 제일 싸니까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몇 번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뒤에는 조금 정리할 거 좀 간단하게 보는데 그리고 저런 뭐 23번 같은 포상금 저런 것들 그리고 24번 행정처분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오늘은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